오, 이 사람 좀 웃긴 사람이래.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하러 왔으면 당연히 적어야지. 그것도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김쌤의 김쌤입니다. 최근에 한 아파트의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아파트 경비원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 갑질 논란이 다시 한번 또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갑과 을이 언제부터 그런 의미였을까요? 영어의 A, B, C, D처럼 갑, 을, 병정 똑같은 의미인데 동일한 개체거든요. 누가 높고 낮고 서열이 정해진 게 아니고 동등한 개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갑은 위쪽에 있고 을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죠. 건물 주인은 갑, 세입자들은 을,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갑,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을. 갑은 왠지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이런 사람. 을은 갑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또 다른 을들이 쭉 대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을하고 또 다른 계약을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배달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어떤 아파트에 배달을 갔는데 거기에 메모에 경비실로 배달해 주시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적힌 대로 경비실로 갔죠. 경비원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몇 호에서 경비실에 맡기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그 아저씨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예, 뭐라고요? 하니까 적으라고! 소리를 팍 지르면서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적으면서 제가 그랬죠. 아저씨 그냥 장부에 적으라고 얘기하시지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오, 이 사람 좀 웃긴 사람이래.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하러 왔으면 당연히 적어야지. 그것도 몰라요. 아저씨 제가 배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처음 겪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배달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 돼요. 그냥 서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싶어가지고 적고 나왔죠. 나오는데 몇 걸음 걸어갔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다시 돌아보니까 그 아저씨예요. 이유는 몇 개라요? 2개요. 했더니 그럼 2개 적어야지. 그래서 다시 갔죠. 다시 가서 제가 적은 그 장부 밑에 칸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적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리를 질러요. 지금 뭐 하는겨? 예? 적으라면서요. 2개면 그 옆에 2 적으면 되지.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아저씨 그러면 제가 2를 적어야 될지 아니면 한번 적었던 걸 또 적어야 될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2 적으세요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니까 이 사람 참 웃긴 사람이네. 배달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랬습니다. 아저씨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저씨도 경비 업무를 처음부터 다 숙지를 하고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배달 일을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서툴러서 그런데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저씨가 배달하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고 막대하니까 입주민들이 아저씨를 우습게 보고 막대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아저씨도 먼저 남을 대접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참 기분이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파트에서는 저랑 마주치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밝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네고 저도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보기에는 제가 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 아저씨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도 문제가 있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갑, 을이란 존재가 항상 뒤바뀔 수 있고 서로 공존을 한다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갑질을 해요. 그럼 대리운전 기사는 밥 먹으러 가서 식당 주인에게 서비스가 왜 이러냐, 반찬이 왜 이러냐 또 갑질합니다. 식당 주인은 음식 재료를 납품하는 거래처 사장한테 또 갑질을 해요. 그러면 그 거래처 사장은 열받아서 술 한잔 먹고 대리운전 해가다가 대리기사에게 또 갑질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원칙, 이 바닥에 영원한 갑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누가 제일 셉니까? 영원한 갑은 없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쩌다가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을이 될 수도 있는데, 갑이 됐다고 해서 깐족되지 말고 을이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영원한 갑은 없고요. 내가 갑일 때 했던 행동이 내가 을이 됐을 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수업 끝! 근데 제 채널은 뭐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는 게 예의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